예, 안녕하세요. 영화진흥위원회 국제교류팀의 김경만입니다. 지금부터 국제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국제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여러분께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저희가 사업을 설명드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저희가 설명을 또 드리고 여러분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사업이 그동안 대면 혹은 직접 그 외국의 현장에 가서 이루어지거나 직접 영화제 마켓에서 벌어지는 일들, 업계를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들로 저희가 지원 사업들이 짜여져 있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많은 국제영화제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방식을 변경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들도 앞으로 설명을 쭉 보시면은 이거가 아직 진행이 되나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짠 틀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들이 짜여지는데, 이 예산이 정해진 것이 올해 이제 3월 정도에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될 즈음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됐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어쩔 수 없는 예산 한도 안에서 그래도 영화인들이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들을 짜야겠다 라고 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넓혔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넓히고 조금 더 문턱을 낮추고 하는 방향으로 당장의 내년 사업들은 조금씩 조정을 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큰 과제는 내년 이제 예산이 짜여질 때, 내후년도에 사업을 짤 때쯤에는 상당히 큰 변화를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업 틀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또 많이 듣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으실 부분에서 의문 나시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필름마켓 참가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도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해외 세일즈사들 그리고 기술 서비스 업체들이 해외 영화제 필름마켓에 가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초반에도 이제 베를린 필름마켓 정도까지 2월에 열리는 그런 마켓까지는 잘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그동안 했던 방식대로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온라인 마켓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좀 변화를 또 가져왔던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여기 보시는 대로 저희가 그런 업체들을 육성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변경되는 부분을 보시면은 저희가 2020년에 저희가 중간에 사업 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해외 수출 활동비라고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온라인 수출 활동에 필요하셨던 비용들, 제반 비용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해드리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했고, 그 기조는 2021년 사업에도 유지가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 방식은 그동안에 이제 사후 정산 방식에서 이번에는 선 지급하고 2회 분할 교부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변경을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희가 두 트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세일즈 지원 사업, 기술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외 세일즈 지원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그 한국 영화를 해외 이제 직접 판매하는 해외 세일즈 전문 업체,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 총액이 총 4억입니다. 그래서 이 4억 한도 안에서 신청해 주신 업체들의 전년도 수출 실적을 기반으로 통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산정해서 설정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서비스 업체 부분은 한국 영화 이제 기술 서비스, 특히 후반 작업 업체라고 하죠. 그런 CG나 아니면 사운드 업체들이 해외에서
또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해외에서 수출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이고 총 저희 지원액은 5억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업체별로 차등 지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1월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필름마켓도 많이 온라인으로 지금 전환을 했고 앞으로도 비대면으로 수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업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그리고 더 원활하게 이 지원금을 활용하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발표된 뒤에도 저희한테 좀 의견을 더 주신다면은 내후년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조금 더 정교하고 또 업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제영화제 참가 활동 지원입니다. 네, 이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영화제가 열리지 않는데 참가 활동 지원이 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올해 이제 초반에는 사실 많은 영화인들이 좀 초청도 받고 또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또 받으셨는데 코로나가 이제 심해진 이후에는 이 지원에 대해서도 받으시는 분들이 뚝 끊겼어요. 그래서 많은 지원을 못 받으신 그런 대표적인 사업일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조금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내 영화를 찍었는데 이제 해외 영화제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소요되는 그쪽에 가서 직접 영화제에 참가를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드는 이제 비행기, 항공권 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체류 비용들에 대해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경이 된 거는 온라인에서의 참가 활동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라서 자가격리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좀 더 넓혔습니다. 실제로 올해 여름에도 열린 영화제에도 참가하셨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됐지만 어떤 곳에서는 이제 아직도 오프라인 영화제를 열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해외에서 어쩔 수 없이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저희 참가 활동을 지원하셨을 때에도 저희가 그 통역 비용을 지원하는 것까지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주요 지원 내용 보실 수 있는데요. 주 지원 대상은 그 중저예산, 그러니까 60억 원이 넘지 않는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 총액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고, 여기 지원되는 항목들은 항공료, 외국어 자막 DCP,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온 오프라인 통역비가 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요건 이제 Q&A 세션이나 GV를 참석하실 때 현지의 통역사나 아니면 한국의 통역사를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자가격리 비용은 국내에서의 자가격리 비용이 아니라 현지를 가셨을 때, 현지에서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 하셨을 때에 들 수밖에 없는 숙박비에 한해서 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도록 좀 넓혀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연중 상시 접수입니다. 언제 영화제 초청 받으시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가 공고가 나가면은 저희 지원 담당자와 또 말씀을 나누시면은 어떻게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좀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영화 해외 배급 선제물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목적을 보시면은 해외 배급 및 홍보활동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의 해외 수출 촉진, 그리고 중저예산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연간 10편, 상반기 5편, 하반기 5편을 뽑아서 편당 최대 8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늘었어요. 그래서 편당 최대 지원금은 800만 원을 갔지만 연간 20편, 그래서 2배로 지원 대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이제 진행하시면서 좀 힘드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넓히는 건데, 이 내용은 약정일 기준으로 그전에는 4개월 이전까지 증빙만 인정하다가 지금 뭐 워낙 그 전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작이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약정일 기준 6개월 이전 증빙까지 인정한다라는 걸로 저희가 조금은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을 보시면은 저 제작이 딱 완료된 뒤에 해외 배급을 이제 1년 이내에 예정하고 있는 순제작비 20억 원 이내의 중저예산 한국 영화로 지원 대상이 한정이 돼 있고요. 지원 총액은 보시는 바와 같고 접수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지원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영화들은 상반기에 지원하시면 되고, 조금 어렵겠다 아니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그런 것도 좀 늦추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하반기에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전략에 맞추셔서 배급 전략에 맞추셔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수혜를 받은 영화들은 대부분이 이제 독립 영화들이기 때문에 독립 영화들이 해외 이제 수출이 돼서 지금 오히려 더 온라인으로 상영이 되는 형태들이 또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선제도 좀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외에서 수출 할로 혹은 배급 할로를 여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음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주요 국제영화제들, 그러니까 해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열리는 국제영화제들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육성을 전제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크게는 이제 국제영화제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중소규모의 국제영화제들도 육성을 해서 조금 더 특색 있는 영화제들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사업인데요. 내용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이라고 해서 그 전까지는 사실 행사 개최비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워낙 영화제들이 좀 많이 힘들어지셨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단기 스텝 인건비까지 그 지원 금액의 일정 그 비율 안에서 지원금을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변경했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올해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대신 조금 더 넓힌 것은 단기 스텝 인건비뿐 아니라 저희가 인건비라고 해서 조금 더 넓혔고, 그리고 30% 총 한도 33억 원 이내에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넓혔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방식도 최초 1회 지급하는 거에서 좀 2회 분할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사업비를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 예산이 좀 아쉽게도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시행을 해왔던 국제영화제 특성화 프로그램을 어쩔 수 없이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원 총액을 보시면은 국제영화제는 총 40억 원, 그리고 중소규모 영화제는 5억 원 해서 45억 규모로 해서 사업이 또 진행이 됩니다. 접수는 2월 중에 받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제영화제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화제에서 또 극복하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셔서 사실 다양하게 시도들을 하셨고, 어려움을 또 극복하시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영화진흥위원회가 어쨌든
영화제들을 또 지원하고 도와드리고 육성하고자 하는 마음은 영화제를 지금 진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저희가 영화제들에게 이제 금전적으로 지원을 드리는 것과 또 병행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영화제들을 조금 더 앞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좀 맞게 영화제들이 살아갈 이제 생존을 하시는데 어떻게 저희가 더 도움을 드리고 같이 해법을 모색해 나갈지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사업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 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이거는 해외에서 제작되는 외국 영상물이 우리나라에서 촬영을 했을 때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아쉽게도 저희가 작년 사업 예산이 8억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3억 8,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영화발전기금이 아니라 관광기금을 통해서 조성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관광산업이 지금 어렵다 보니 이 부분이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 적은 예산이지만 조금은 더 잘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편당 지원금을 저희가 최대 2억으로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현금 지원 비율도 기존에 25에서 30%에서 20%에서 25%로 조금 줄이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시는 것처럼 외국 영상물 제작자가 기획개발, 제작하고 외국 자본이 순제작비의 8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장편 극영화, TV 시리즈, 다큐멘터리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총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 이 사업은 수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평가위원회에서 사전 평가를 하고 촬영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 결과물을 보고 최종 사업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지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촬영 현장도 사실 만만치가 않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통해서나마 조금이나마 해외에서도 좀 한국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을 통해서 2편 정도의 영상물들이 내년에 제작이 돼서 우리나라 스태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조금 더 촬영 현장에 활기를 좀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마지막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한아세안 국제공동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사업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류뿐만 아니라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교류를 위해서 국제기구를 설립하고자 했던 것이 그 사업의 목적이었는데요. 이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정부 그리고 영화기관들이 꾸준하게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논의가 조금 지체가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이 추진하자라는 공감대가 있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 필요했던 것이 그러면 정말 공동제작에 한국이 그 부분을 좀 맡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런 사업으로서 올해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작년까지 이제 협력이나 교류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올해는 한 편 정도의 그런 공동 제작 작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초로 실시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아마 영화진흥위원회가 한동안은 그 국제공동 제작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없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조금 그 가능성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해외 이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프로듀서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사업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시면은 순 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실사 장편 영화로 한아세안 공동제작 영화입니다. 아세안 국가는 이제
흔히 동남아 국가 이렇게 하는데 아세안 국가 하면은 딱 10개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품을 준비하시는 그 감독님이나 PD님 중에 아세안 국가 10개국하고 같이 공동 제작을 하고 계시는 아이템 혹은 굉장히 상당히 그냥 아이템이 아니라 시나리오나 어떤 제작 단계가 많이 추진되신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이 사업을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총액은 많지는 않지만 또 지금 보면은 1억 원, 편당 최대 1억 원까지 지급이 되고 딱 한 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 한국과 아세안이 정말 공동 제작을 통해서 유의미한,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혹은 작품이나 영화제에서도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다면은 이 사업의 취지가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작품들이 몇 편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좀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단 한 편이지만 그래도 좀 좋은 작품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접수 기간은 저희가 1월 말까지로 지금 설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이제 공고가 되면은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이 한국과 아세안의 국제 공동 제작 영화가 올해는 한 편 정도 꼭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사업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불완전한 것도 있고 전부 다 얘기를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왜 이것밖에 못할까라는 부분이 만약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언제든 귀를 열고 또 업계의 많은 분들을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의견을 듣고 앞으로 저희가 더 중요한 거는 내년, 내후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사업 계획들을 짤 때 업계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듣고 좀 많이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사업들이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조금 더 영화인들한테 저 피부에 닿고 코로나 시대에서 국제 사업이 뭘까 했을 때 영화진흥위원회가 조금 더 앞선 답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